을지문덕이 패배하고 고구려가 지워진 세상? 많은 궁금증이 생기지만 두 가지 실제 역사와 그에 기반한 가설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실제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며, 두 번째, 만약의 가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는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인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요동성에서 발이 묶이자 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정예병 30만 명을 추려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으로 직접 진격시킨 것입니다. 고구려의 지휘관 을지문덕은 적의 보급로가 길어지고 피로가 극에 달했음을 간파합니다. 그는 거짓 항복과 후퇴를 반복하며 수나라 군을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 한복판으로 깊숙이 유인합니다. 수나라 군이 강을 건너던 결정적인 순간 미리 막아두었던 상류의 둑이 터집니다. 거대한 물살은 30만 대군을 삼켰고 살아서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 이 승리로 수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고구려는 동방의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두 번째, 만약의 가설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하늘이 고구려를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록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상류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거나 수나라 공병대가 고구려의 수공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물길을 돌려버렸다면 을지문덕의 신호에도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바닥을 유유히 건넌 수나라 30만 별동대는 당황한 고구려군을 포위 섬멸합니다. 고구려의 주력 기병대는 살수에서 전멸하고 평양성을 지킬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수나라 군은 그대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영양왕은 처형되고 고구려의 영토는 수나라의 동방군현으로 전락합니다. 당나라는 탄생하지 못했고 신라와 백제 역시 제국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사라는 책의 뒷부분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순간입니다. 실제 역사 기반 가설을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어나더 히스토리 시작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역사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낳은 참혹한 비명이기도 합니다. 서기 612년 한반도 북방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살수. 우리는 이곳을 위대한 승리의 성지로 기억합니다. 을지문덕의 수공, 30만 수나라 대군의 수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잠시만 되돌려 봅시다. 만약 그날 하늘이 고구려를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수개월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살수의 강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다면, 을지문덕이 터뜨린 둑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거대한 물결이 아니라 고작 발목을 적시는 시냇물이었다면, 그 찰나의 순간 고구려의 천년 운명은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1400년을 여행하려 합니다. 을지문덕이 패배하고 평양이 함락되었으며 고구려라는 단어가 역사책에서 지워진 평행우주, 그 지옥 같았던 역사의 분기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수에서 역습을 당한 고구려 기병대는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을지문덕은 생포되었고 수양제 양광은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수나라는 이 원정의 실패로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이곳의 수양제는 불멸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평양성 함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영양왕은 수나라 황제의 말 발굽 아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0년 사직의 상징인 종묘는 불탔고 고구려의 수많은 기밀과 보물은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으로 약탈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인종의 청소였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평양, 유민 50만 명을 강제로 끌어내
중국 남부의 늪지대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수나라 한족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압록강 이남은 동방의 영토가 아닌 제국의 현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신라와 백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고구려라는 방파제가 사라지자 수나라의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 대신 수나라 황제에게 절을 해야 했고, 백제의 의자왕은 항복의 징표로 자신의 태자를 인질로 보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독립적인 세력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당나라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수나라의 승리는 이연과 이세민 부부의 반란 명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를 통해 한반도와 중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낸 곡물이 대운하를 타고 장안에 도달하는 초거대 제국의 탄생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650년경 평양성 거리에서는 더 이상 고구려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나라의 경전을 외우고 아이들은 을지문덕이라는 이름 대신 수나라의 장군들을 영웅으로 배웁니다. 고구려의 거친 기상, 벽화 속의 무용총, 계마무사의 전설은 미개한 변방 부족의 풍습으로 치부되어 소멸해 갑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마 한글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는 한자를 변형한 수나라의 문자를 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대신 중원 제국의 동방 지부 주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말입니다. 제국은 견고했습니다. 수나라는 동방의 승리를 발판 삼아 돌고를 복속시키고 실크로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유럽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동방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수나라 제국이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 저항을 이어갑니다. 서기 700년 노인이 된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유배지에서 눈을 감으며 제자들에게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강물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기억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나라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도 몰래 고구려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밤마다 산에 모여 활쏘기를 연습하던 이름 없는 청년들. 그들의 저항이 실패로 돌아갔기에 우리는 지금 이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구려는 멸망했으나 그 정신은 발해로, 고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수대첩의 패배라는 이 평행 우주에서 그 정신의 줄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발해는 건국되지 않았고 대조영은 수나라의 하급 관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도 코리아라는 국호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독자적인 문화, 이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1400년 전 살수의 그 차가운 강물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다가오지 않습니까? 강물은 다시 흐릅니다. 1400년 전의 살수는 오늘날의 청천강이 되어 말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을지문덕의 패배라는 끔찍한 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수많은 우연과 누군가의 목숨을 건 선택이 겹쳐 만들어진 기적의 산물입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 우연이었듯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넘긴 우연의 축복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산맥은 때로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 한 발 혹은 예기치 못한 강물의 범람으로 그 능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가 지켜낸 역사적 승리 위에서 핀 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고구려의 정체성을 잃고
거대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면 인류 문명은 더 효율적이고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개성 없는 거대 집단의 부품으로 전락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한국어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승리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자들의 것이지만 미래는 상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